왜 충동 구매를 할까? 뇌 속에 이루어지는 결정 과정의 종류가 수없이 많다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오를수록 일반적으로 구매 실수의 위험도 커진다. 고객이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한다면 몇만 원짜리 제품을 살 때보다 앞서 설명했던 과정들이 더 오래, 더 집중적으로 더 자주 일어난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려 할 때 고객은 결정의 갈등을 더 심하게 느낀다. 내면의 목소리는 며칠 동안 찬반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토론을 벌인다. 물론 이 모든 일을 지휘 감독하는 것은 변연계다. 충동구매는 이와 반대다. 이때 내면의 목소리는 사라고 짧게 명령할 뿐이다. 여기서는 대개 자극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자극 시스템은 균형 시스템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 구매 실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끔 동기 및 감정 시스템 내부에서 결정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다. 같은 디자인의 색만 다른 블라우스 두 벌을 두고 고민에 빠진 여성 소비자를 예로 들어보자. 블라우스 두 벌 모두 자극 시스템을 활성화한다. 그런데 여기서 선택되는 블라우스는 자극 시스템을 더 강하게 활성화시키는 쪽이다. 감정적 구매 결정의 특별한 경우는 바로 미각이다. 미각 역시 변연계에서 처리되며 감정 프로그램과 똑같이 무의식적 영향을 행사한다. 그러나 미각은 완전히 독립적인 차원의 평가를 따른다.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문제는 이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감정도 이와 똑같은 문제에 봉착한다.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을 아주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이다.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 언어의 나이는 고작 20만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변연계의 기본 형태가 생겨난 것은 200억 년 이상이나 되었다. 그토록 오래된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근 탄생한 언어로 다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더 커진 세제 용기가 외면당하는 이유.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구매 결정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구매 결정도 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외견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미국의 P&G는 몇 년 전 새로운 크기의 가루 세제 용기를 도입했다. 용기가 커졌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세제의 1kg당 가격은 더 저렴하다. 그러니 소비자들이 분명 새 제품으로 바꿀 것이라고 확신했다. 큰 용기로 교체한 것은 P&G 측에서도 이점이 있다. 큰 용기에 담긴 세제를 산다면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될 테니 그동안 경쟁사의 세제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객 설문조사에서도 세제를 바꿀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새로운 용기에 담긴 세제 판매는 실패로 돌아갔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다. 소비자들에게도 분명 가격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고 설득력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P&G 매니저들이 놓친 것이 하나 있었다. 미국 대부분의 가정은 캐비닛에 세제를 넣는 칸이 고정돼 있고 크기도 규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이 주부들은 이 세제를 캐비닛 옆에 세워두었고 일할 때마다 걸리적거렸다. 결국 주부들은 더 이상 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 기능적 구매 결정에 대한 또 다른 예는 B2B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한 대형 페인트 제조업체가 만든 건물 외부용 페인트 매상이 곤두박질 치는 일이 벌어졌다. 경쟁사가 신제품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경쟁사 제품은 영하의 온도에서도 작업하기에 좋고 안전했으며 동시에 1제곱미터당 사용되는 페인트 양도 훨씬 적었다. 이러한 기능적인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자가 제품을 교체했다. 이 구매 결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두 예시에서 보인 구매 결정은 실제로 기능적이기만 한 것일까? 첫 번째 예에서 캐비닛 옆에 세제 용기를 세워둔 것은
캐비닛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주부들이 더는 구매하지 않게 된 진짜 이유일까? 아니다. 진짜 이유는 캐비닛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세제 용기가 주부의 정리 감각을 어지럽히고 방해했기 때문이다. 페인트 제조업체를 살펴보자. 경쟁사의 페인트는 작업자의 효율성을 높여주었다. 이 페인트의 경우 적은 양으로도 더 오래 작업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효율성이 림빅, 맵의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에서 지배와 규율 통제 사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상품을 팔 때는 상품의 기능이 고객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데 고객과 소비자의 목표는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다. 물론 감정적이지 않은 기능적인 차이점도 존재한다. 건축 자재 시장에서 건물 외부용 페인트나 실내용 페인트를 구매할 때 이 둘은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 망치 역시 톱과는 다른 기능을 지니고 있다. 뇌는 자동 시스템을 좋아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감정적 평가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우리와 고객은 이러한 무의식적인 평가의 결과를 의식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무의식이 나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알려주고 사용자 착각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다. 그러나 뇌와 무의식은 혼자서 비밀리에 작업하는 것을 즐긴다. 뇌와 무의식은 자신의 소유자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여러분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라며 내 뇌와 신체가 내가 눈치도 못 챈 사이에 내 자아를 무시하고 행동한단 말인가? 라고 의아해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렇다. 고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렇다. 머릿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무의식적인 과정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뇌가 어떻게 자신의 소유주를 다루는지 예를 통해 알아보자. 직장 동료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루이지라는 이탈리아 식당에 간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일찍 도착했고 식당은 텅 비어있다. 점원이 다가와 관대한 제스처를 취하며 모든 좌석이 비어있으니 아무 자리나 선택해도 좋다고 알려준다. 당신은 지체할 필요 없이 통로를 걸어가 자리를 잡고 앉는다. 그런데 당신이 선택한 것은 구석자리.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뇌는 특별하게 검증된 경험을 저장했다. 먼 옛날 인간의 주변에는 인간의 목숨을 노리는 야생동물이나 악당처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뒤나 측면에서 공격할 수 없는 장소가 가장 안전한 장소였다. 루이지 식당에서의 자리 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험은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영향으로 우리는 곧장 구석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뇌가 의식을 배제하려는 진짜 이유. 뇌가 의식의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1. 정보가 의식을 거치지 않고 바로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을 통해 행동으로 전환되면 반응은 훨씬 빨리 일어난다. 이는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원시 시대에 맹수 냄새가 나고 노란색 가죽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대상을 눈앞에서 맞닥뜨렸을 때 이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기 위해 오랫동안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도 기대 수명이 짧았을 것이다. 2. 동기 및 감정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된 경험은 이미 검증된 해결책을 포함하고 있다. 검증된 해결책이 이미 존재하는데 오래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는 수많은 심리학 실험에서도 드러난다. 감정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판단이 재인식 과정을 거친 판단보다 훨씬 더 빠르다. 3.
의식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의식의 비용은 바로 에너지다. 뇌가 우리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하지만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당하다. 특히 우리가 집중하거나 의식적으로 심사숙고할 때면 훨씬 더 증가한다. 이 경우 뇌는 에너지의 20%를 소비하는데 이는 우리 몸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뇌가 의식을 잠시 꺼두고 자동 모드로 작동한다면 뇌의 에너지 소비량은 5%로 줄어든다.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는 집중적인 사고는 대부분 신피질에서 일어난다. 신피질은 인간의 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이며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곳이다. 작업하는 뇌는 작업하는 근육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뇌는 같은 양의 근육 덩어리보다 22배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한가? 진화의 법칙에 그 답이 숨어 있다. 쓸모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생물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약한 에너지를 후세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에너지를 비축해두면 그 힘을 활용해 안전한 곳을 찾아 머물 수 있게 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위험한 먹이 사냥을 좀 더 미루어도 된다. 그렇다면 의식은 왜 필요할까? 의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이나 미지의 것과 맞닥뜨렸을 때, 지적인 문제를 풀어야 할 때, 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변연계가 각종 경험과 여러 조언들을 불러올 때 활성화된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뇌는 되도록 많은 것을 자동화하려고 한다. 반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했던 모든 경험과 행동은 뇌에 저장된다. 그리고 이에 적합한 해결 신호가 오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물론 이때도 의식에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는다.